제2의 정상결전 이후 세계정부는 더 이상 루피를 좌시할 수만은 없었고 해군 전체를 가동하여 밀짚모자 일당은 물론이고 루피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되며 세계정부는 우선적으로 혁명이 발생한 국가들을 진압하며 아직 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세계정부에 대항하게 되며 어떻게 되는지 경각심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드레스로자, 알라바스타는 여러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각 국가의 해군대장과 그에 준하는 강자들을 파견하여 버스터콜을 명령하며 혁명이 일어난 국가에 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과 혁명군 역시 세계정부의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고 혁명이 일어난 각 국가에 지원군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세계정부는 혁명이 일어난 각 국가의 정보를 파악하였고 가장 위험한 집단은 루피를 제외한다면 혁명의 사상을 퍼뜨리는 혁명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이퍼폴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혁명군의 본거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오로성은 해군에게 혁명군과의 전면전을 명령합니다. 사이퍼폴 요원은 오로성에게 보고를 하며 오로성님, 현 혁명군의 본부가 확인되었습니다. 혁명군은 바르티고 섬에서 뉴하프만 왕국으로 본거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뉴하프만 왕국은 그저 눈속임용이었습니다. 주요 전력 대부분이 에그헤드 섬에 밀집되어 있으며 혁명군이 그간 모두 수집한 정보 역시 에그헤드 섬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확실히 드래곤은 허술한 남자가 아니지 분명 다른 곳이 본진일 것이라 생각했거니와 설마 닥터 베가펑크의 에그헤드가 본진일 줄은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무리도 아니지 드래곤과 베가펑크는 꽤나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였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확실한 정보인 것 같군. 베가펑크 중 한 명인 요크가 넘긴 정보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녀의 요구 조건은 천룡인이 되는 것, 그 대가로 베가펑크가 배신했다는 정보를 넘겼고 이후 마더프레임 또한 넘기기로 약속했더군. 다른 것은 몰라도 마더프레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고대병기에 버금가는 무기이니 라고 말했고 마스는 천룡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따윈 어렵지 않으나 그녀가 과연 제대로 협력할지는 모르겠군. 본질 자체가 베가펑크인 녀석이니 라고 말하며 요크가 자신들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마더프레임의 작동 원리가 담긴 설계도만 확보한다면 굳이 닥터 베가펑크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때 가서 요크를 제거해도 상관없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은 애초에 요크를 토사구팽할 생각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오로성은 혁명군의 본거지가 에그헤드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해군에게 에그헤드 출격을 명령하였고 해군은 작전회의를 시작합니다. 아카이누는 혁명군의 본거지가 에그헤드 섬으로 확인되었다. 혁명군 수장 드래곤, 혁명군 2인자 사보, 천재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 이 3명을 제거하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더불어 전 세계에 반역의 사상을 퍼뜨리는 혁명군을 괴멸할 기회다. 해군은 지난 제2의 정상결전의 과오를 시기 위해 반드시 이번 작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크로마 중장은 에그헤드 섬은 철벽의 방어를 자랑하는 섬,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력의 총집합체이자 그 혁명군의 본거지요. 어중간한 병력을 투하한다면 우리 군의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번 작전은 세턴성이 참전할 것이다. 베가펑크가 개발한 과학병기 대부분의 위권이 가장 높은 인물은 오로성들, 오로성 세턴이 합류하여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회수한 이후 혁명군을 괴멸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해군의 승리가 확실하군요. 저도 이 작전에 참전하면 안됩니까?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아니 대기해라 로쿠규. 에그헤드 뿐만 아니라 상대해야 할 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반역을 일으킨 각국들, 정의를 무시한 채 날뛰는 악의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가장 중요한 적을 빼먹었지 않냐. 해적왕은 누가 막을 셈이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당부에서 밀짚모자에 대한 관심은 잠시 끄라더군. 자신들이 처리한다고 호언장담했으니 우선은 밀짚모자는 차선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혁명군 괴멸작전은 내가 최전방에서 직접 지시한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에그헤드라면 나도 따라가겠네. 프론티어돔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니 말일세. 에그헤드에는 연이 깊기도 하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과거를 아는 아카이누는 분명 너라면 이번 작전의 핵심이 되겠지. 하지만 얘 지인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물러지진 않겠지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해군이라네. 내 등에 적힌 정의의 의미를 결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오랜 동료 키자루를 신용하며 키자루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을 필두로 한 해군은 일제히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수십 척의 군함과 해군 중장들 역시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드래곤과 혁명군은 에그헤드 섬 연구기지에 모여들었고, 드래곤은 직감적으로 해군이 머지않아 에그헤드 섬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되었고, 혁명군 잔당은 드래곤님, 현재 해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해군 중장들이 이끄는 군함 수십 척이 방금 출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군 원수 아카이누와 해군대장 키자루가 직접 움직였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아카이누가 직접 움직였다고 볼 저 녀석들 이젠 본부 따윈 안중에 없는 거냐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2판 4판인 게지. 세계정부는 창설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 헌데 저 정도 병력을 움직인다는 것은 해군 또한 멸망전을 각오한 게지. 하지만 어떻게 본진을 알아낸 거지. 분명 보안은 철저했는데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에서 혁명군의 본거지를 알아낸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해군의 침공에 대비하지 못한 채 해군과 세계정부의 공격을 받게 될 예정이기에 베가펑크와 혁명군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어차피 세계정부와는 부딪혀야 됐다. 오히려 우리의 본진에서 붙는다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군 전원, 해군의 습격에 대비해라 라고 말했고, 혁명군 전원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눈을 감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혁명군 전우들이여,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형제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못난 리더를 용서해다오. 고결한 희생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릴 테니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임펠다운에도 부패한 교도관 등을 통하여 신문이 유출되며 세간의 소식이 퍼지고 있었고, 임펠다운의 수감자들 역시 세계정부와 혁명군, 해적들이 최후의 대결을 펼치려 한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된 혁명군 장단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임펠다운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교도관과 간수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임펠다운 역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으며 죄수의 수가 워낙 많았기에 모든 죄수들을 단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썩해진 임펠다운을 보며 나스주로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미호크는 머지않아 세상이 바뀌겠군 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레일리는 로저가 기다렸던 세상이 오겠지. 매의 눈 미호크, 제자의 활약을 지켜보는 기분은 어떤가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 더 지켜볼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 각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또한 세계정부에서 밀지모자 일당을 노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당 등 역시 1급 경계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공격을 개시하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현재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어 군함으로 무장한 해군의 공세를 일반적인 국가가 감당할 리 없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복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했어 라고 말했고, 나미는 비비는 무사한 거야. 알라바스타도 공격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알라바스타 뿐만이 아니라 와노쿠니, 조우, 용궁왕국, 드레스로자 등 역시 위기를 맞이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젠장, 대부분 우리의 친구들의 나라잖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느 나라를 도와야 하는 거냐고. 아니면 루피, 마리조아에 쳐들어가는 건 어때? 이무인가 총각무인가 그 녀석만 날려버리면 되잖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어이 우솝 진정해라. 무턱대고 마리조아에 쳐들어갔는데 그 녀석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소멸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기보단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을 도와 세계정부의 전력을 각계 격파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프랑키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가 흩어지는 건 2년 만인가? 아니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4년 전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3일 2년 사건 이후로 2년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시간여행을 한 것까지 포함하며 4년 만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밀지모자 일당은 각자 흩어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지원을 가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마리조아의 입구인 레드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솜은 어이 루피 너는 어디로 갈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혁명군과 세계정부가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는 갈 곳이 있어 라고 말했고, 자신은 이미 목적지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으며 그래 잘 갔다 와라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조그만한 선박을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루피가 떠나간 이후 밀짚모자 일당은 자신들이 향할 목적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각자 향할 곳들이 정해졌고 밀짚모자 일당 각자가 향할 곳은 모두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었고 징베는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모두 갈 곳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우섭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제발 내가 가는 나라에는 강한 녀석이 안 오면 좋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이를 보며 우섭 겁먹은 거야 라고 물었고 우섭은 정색하며 아니 이 캡틴 우섭을 뭘로 보는 거냐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새 총을 높게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나미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에휴 저 녀석들은 언제 철이 들지 일당이 흩어지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 저 녀석들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나미의 혼잣말을 엿들었고 눈이 하트로 변하며 나미짱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세계 정부의 모든 적을 날려버릴 테니 라고 말합니다.